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코딩 도우미 코딩 강사입니다. 11번 예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1번 문제를 미리 푸시고 문제풀이 영상과 답안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11에 100에 11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면은 두 개의 문자를 받은 후에 순서를 좀 바꿔서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A와 B를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출력되는 결과를 보면은 A와 B를 공백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바꿔서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입력을 받고요. 문자로 받는데요. 스캔 문장은 문자 하나만 받는 게 없습니다. 문자 열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 하나만 받지는 않고 문자 열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답안을 보면은 스캐너문을 통해서 입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임포트 스캐너를 해줘야 되고요. 답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오타가 있나요? 네. 오타가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서 대문자 A를 입력받고요. 엔터. 그 다음에 또 입력을 하나 더 받게 해달라 그랬죠? 그러면 커서를 좀 옮겨주고, 그 다음에 소문자 B를 입력을 하고 A와 B가 이렇게 찍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쉼표가 그 급여를 위해 들어갔는데 쉼표가 없이도 출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문자 A 엔터, 커서 옮겨주고 소문자 B 엔터, 이렇게 출력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요. 자, 문자 열을 입력받는 함수는 next와 nextline이라는 함수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연속되어서 두 개 이상을 받을 때는 nextline보다는 next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되어질 때는 nextline보다는 next, 두 개 다 이렇게 스트링을 입력받는 그 문장인데요. 코드인데 넥스트를 써서 연속되어 입력받을 때는 넥스트를 쓰시는 게 좋고요. 하나만 받을 때는 넥스트 라인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는 A를 먼저 받고 B를 받았는데 출력할 때는 A를 앞으로 하고 B를 뒤로 해서 공백 문자 하나 두고 이렇게 문자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출력해서 이렇게 출력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간단한 예인데 자바 문법을 처음 하시는 분은 이조차도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계속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자바 문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항상 보지 않고 먼저 해보고 고민하는 그런 노력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좀 간단했는데요. 그럼 다음 예제에서 12번, 네, 12번 예제를 함께 풀어보시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제 12번, 문제 12번을 다 함께 푸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문제 풀이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클래스를 EX100에 12번으로 만들고 public state void main 항상 체크하고 피니시 해주겠습니다. 이 문장은 아마 이 문제는 전에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문자 열을 입력받고 문자 열을 그대로 한번 출력해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 예시 보면은 info matrix라는 문자 열을 입력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예제도 똑같이 입력받은 그대로 출력을 해 줬습니다. 자,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을 때는 항상 스캐너를 이용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임포트를 먼저 해서 스캐너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대기 상태가 됐기 때문에 info, 자, info matrix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 입력받은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되었습니다. 이때는 next를 쓰지 않고 next line을 썼죠. 네. 한 문장만 입력받을 때는 next line. 여러 개를 좀 입력받고 싶다 그러면 nex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스캐너와 next line 문장을 이용해서 입력받고 출력하는 예제를 해봤습니다. 자, 예제가 간단한데요. 계속해서 보지 않고 연습함으로써 자바 문법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과 귀가 익숙해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예제도 짧았는데요. 갈수록 조금씩 복잡해지니까 대비하시고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겠고요. 13번 예제 풀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번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이 13번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갑자기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어려워할 수 있는데 난이도 중상급을 만나시면 여러분이 혹시 못 푸시면 답안을 보시고 풀어보시고 일단은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걸 만나서 이렇게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 계속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너무 어려운 것은 건너뛰고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장은 보면은 일단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EX100에 13번 예제를 만들어 봤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는 그 실수 하나가 입력이 됩니다. 실수 하나가 입력이 되고 실수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예시를 보면은 자, 입력될 때 1.59254라는 그 실수 하나가 입력이 되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은 셋째 자리가 2니까 0.5 이상이면 앞에 수로 올림이 되고 0.5 그러니까 0.49 그렇게 되면은 그 버림이 되겠죠. 네. 잘라지고 없어지게 되겠죠. 여기서는 버림이 되는 상황입니다. 0.5 이하이기 때문에 0.4999까지는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버림이 되는 예입니다. 자, 그럼 반올림에 대해서 되겠고요.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를 하나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캐너를 이용하고요. 실수를 입력받는 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스캔, 넥스트 플로트를 이용해서 실수를 하나 입력받고 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입력한 실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서 두째 자리까지 출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리까지만 출력하는. 그래서 반올림한다. 또 두 번째 자리 소수점 두 번째까지만 출력한다. 이런 그 두 가지 기능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복합적으로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를 하나 입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반올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셋째 자리에서 0.005를 더해줍니다. 더해주면은 이 수가 0.5이면 앞자리가 1로 증가하겠고 0.0049 이렇게 되면은 이게 0.9995 정도까지 돼서 앞에 자리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더하기 연산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더하고 곱하는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반올림을 수치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굴려보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예제처럼 1.59254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엔터 치면은 자, 일단은 0.005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5를 더했고요. 5를 더해 줍니다.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0.005를 더하면 그 다음에 100을 곱해 줍니다. 그러면 159.7
754가 됩니다. 이때 인트 캐스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인트 캐스팅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인수형으로 실수를 정수형으로 바꾸면 소수점 자리가 날아갑니다. 자, 이게 또 하나의 그 실수형 변수를 정수로 바꾸면, 정수형 변수로 바꾸면 그 소수점 자리가 날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0.005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0.005 세 번째 자리에서 5에 해당하는 수를 더해준 다음에 100을 곱해서 이 자릿수를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캐스팅을 해버리죠. 그 정수형으로 바꿔버리면 이 0.0754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출력해보면 159가 되죠. 159가 되고 다시 100을 곱했으니까 다시 소수점을 내려줍니다. 두 자리를. 그러면 1.59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반올림한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학 함수에 그 플로어라는 라운드라는 그런 함수가 있거든요.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반올림을 할 수도 있는데 디테일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 반올림을 제어해 하기 위해서는 그 메스함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해보는 거 그런 것도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실수형 변수를 정수형 변수로 바꿔버리면 소수점이 날아간다 이런 특징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약간 산술적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수점 내가 원하는 소수점 자릿수만큼에서 5를 해당하는 수를 더해주고 100을 곱했다가 100을 나눠줍니다. 그럼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옮겨주고 다시 내려주고 해서 그 내가 해당하는 그 자릿수를 반올림해서 잘라버리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연산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고 약간 수학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고 컴퓨터 전산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올림된 내가 특정한 자릿수,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넷째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릿수에서 특별하게 반올림과 또 버림도 할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올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59254인데요. 다른 수를 한번 반올림이 되는 수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3.14 그 다음에 반올림이 되는 수는 5 이상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결과를 제가 예측해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3.15가 되면 반올림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결과치가 3.5니까 5보다 이 소수점 셋째 자리가 5보다 크기 때문에 반올림이 되는 효과를 지금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5를 더한 다음에 그 자릿수 이동 두 번째 10의 두 번째 자리를 이동한 다음에 인트 캐스팅 형을 바꿔버리면 실수가 정수형이 되면서 소수점 자리가 날아가고 다시 소수점으로 내려주기 위해서 100을 나눠주는 효과. 그러면 다시 실수로 찍힌다는 거. 이런 특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기에서 혹시 이게 이해 안 되고 어렵더라도 넘어가시고 다음에 다시 와서 보시면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예제 이렇게 풀어보고요. 14번 예제 푸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4번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14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 100에 14번 만드시고 publish state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자, 14번 예제 문제를 보면은 시와 분이 그 정수로 입력이 되고요. 출력 형태가 이렇게 시간 형태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자열로 입력 받으셔도 되고 그 정수로
입력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키보드로 입력을 받기 때문에 스캐너를 이용하셔야겠죠. 자, 답안을 보면은 이렇게 하시고, 자, 한번 출력을 해보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3시. 그 다음에 커서를 좀 이동해 주시고 16분. 그러면 3시 16분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드를 한번 보면요. next int로 h 시간 변수를 입력받고요. next int로 분 변수를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앞쪽이니까 앞에, 또 뒤에는 분을 이렇게 했고, 중간에 플러스 연산자 전에 한번 봤었죠. 이것은 산술 연산자가 아니라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에 문자열이 들어있으면 문자열 연결 연산자로 이렇게 동작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죠.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교적 간단한 예인데 응용이 계속되는 그런 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 모두 다 코드를 정확하게 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예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번 예제로 찾아왔습니다. 15번 예제를 만들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15 언더바 100의 15죠. 자, publish that void main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번 문제도 14번 문제와 유사합니다. 입력 예시를 보면은 년, 월, 일, 일을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 예시가 약간 지금 다른데 이거는 오타입니다. 오타니까 제가 이거 블로그는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된 대로 출력이 돼야겠죠. 그러면 11월 21일 이렇게 출력되는 게 맞겠습니다. 자, 블로그 내용은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게 그 프린트나 프린트 lm 문장이 아니라 프린트 f 문장을 좀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프린트는 출력하는 그 함수인데요. f는 포매팅입니다. 어떤 형태를 갖춰서 하는 건데, 자바는 전에 태생 자체가 C 언어를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프린트 F는 C 언어를 하신 분들은 혹시 아실 텐데 포매팅, 그 C 언어 스타일의 출력문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퍼센트하고 숫자하고 D는 그 데시멀, 십진수를 출력하는 포맷이 되겠는데요. 자바에서는 그냥 이렇게 숫자나 변수를 넣으면 되는데 C 언어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하게 됐으니까 조금 언어 그 진입 벽이 좀 있는 편입니다. 프린트 문장부터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좀 보고요. 자바에서는 포매팅 하려면 이런 때 스트링 포맷하고 퍼센트 02, 그 다음에 D, I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거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린트 F 문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요. util 밑에 프린트 F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별표는 그 java.util 밑에 있는 클래스 중에서 모든 걸 다 갖다 쓰겠다. 모든 걸 참조해서 필요한 것만 내가 추려 쓰겠다.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코드를 한번 돌려보고요. 자, 실행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몇 년인가요? 2012년. 자, 몇 월인가요? 커서를 좀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11월. 자, 몇 일인가요? 그러면 21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 11.21 그렇게 찍겠죠. 여기는 지금 쉼표로 되어 있는데 이 코드도 제가 수정을 해 놓을게요. 쉼표나 점이나 같은 얘기인데요. 예.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12년. 그 다음에 커서 좀 옮겨주고 11월. 자, 그 다음에 21일. 자, 그러면 이렇게 찍혔죠. 자, 여기서 입력 받을 때는 그 연, 월, 일 해가지고 3개를 입력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 프린트와 프린트 LN 차이점은 아시죠? 프린트는 줄바꿈이 없는 거고요. 줄바꿈이 아니라 콘솔상에서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아서 바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프린트 LN은 줄바꿈이 일어나죠. 줄바꿈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출력이 되는 그런 건데요. 저희는 이렇게 이어서 입력을 받기 위해서 프린트문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할 때는 연, 월, 일 이렇게 입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F 문장을 사용했고 여기에 포맷하는 형식 문자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변수나 정수, 데이터 같은 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요. 자, 프린트 F 자체는 줄바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이렇게 출력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줄바꿈을 하시려면 역시 n을 이렇게 요 안에 문자 안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02t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02t죠. 네, 인데요. 자,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이 %는 그 포매팅 그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래서 어떤 그 변수나 숫자가 들어가고 있는 심볼이 되겠고요. 퍼센트 심볼이고요. 0이라는 건 0,2의 의미는 뭐냐면 그 두 자릿수를 출력하라는 겁니다. 제 뒤에 있는 거는 두 자릿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0은 0으로 채우라. 그 두 자릿수가 되지 않으면 0으로 채워달라는 그 의미입니다. 영어로 출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D는 데시멀입니다. 데시멀 10진수 10진 변수를 10진수 형태로 출력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자, 퍼센트 심벌 이 퍼센트는 그냥 어떤 그 출력 형태를 나타내는 심벌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0으로 채워달라. 두 자리로 0으로 채워달라. 그 말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예시를 볼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자릿수가 안 되는 예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2012 하시고, 자, 2012 하시고, 연월이, 자, 한 자리 1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1로 찍히는 게 아니라 0, 1, 두 자리를 채워서 0, 1로 찍히게 되고요. 자, 월도 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 5라고 찍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2, 그 다음에 원래는 1만 찍히는데 1하고 5만 찍힐 텐데 두 자리 0, 2라 해서 그 두 자릿수에 0으로 채워달라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0이라는 얘를 빼고요. 두 자릿수도 아니고 0으로 채우지도 않고 이런 형태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어떤 형태인지 좀 비교하면서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2012 2라고 그 다음에 5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하고 틀리죠? 0, 1, 0, 5 그렇게 됐었는데 어떤 형태를 안 지키고 그냥 자릿수를 안 지키고 찍었습니다. 0이 없이 찍었죠. 그래서 근데 여기 저희가 숫자를 표현할 때 자릿수를 채워서 출력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두 자릿수를 채우거나 네 자릿수를 채우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앞자리는 0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출력을 원할 때는 02 또 세 자리 원하면 03 그런 식으로 그 세 자리가 안 되면 0으로 채워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너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진입장벽이 느껴지죠. 시어너는 처음부터 이렇게 출력문 자체가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시어너 스타일의 출력도 지원하기 때문에 프린트 F라는 함수를 시어너와 똑같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계속해서 예제를 통해서 몰랐다면 이제 알면 되고 알았다면 다음에 또 잘 풀면 되니까 몰랐다고 해서 너무 뭐라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프린트 F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형태를 좀 배웠습니다. 프린트 F가 또 복잡하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형태인 %D 또는 %02D 뭐 그런 형태를
한번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예제를 통해서 프린트 F문을 좀 간단하게 배워봤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번 문제 풀어봤고 16번 예제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번 예제로 찾아왔습니다. 16번 예제를 일단 한번 만들어 놓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100에 16 Public State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피니시합니다. 자, 16번 문제 예제를 보면은 그 팔진수 형태를 좀 출력해보자. 입력받은 수는 10진수인데요. 팔진수 형태가 있습니다. 팔진수를. 요즘은 팔진수를 잘 안 쓰는데요. 팔진수 형태로 출력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 예시는 10인데 10을 팔진수로 하면 8이 되면 올라갈 수죠. 10진수는 10이 되면 올라가는 수고 자리수가 올라가는 수고 팔진수는 8이 되면 올라가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법 계산이 좀 전공자나 비전공자라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8이 되면 올라가는 수가 팔진수고 16이 되면 16의 수를 채워서 자릿수가 올라가는 게 16진수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할 때 한번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저희 사람이 사용하는 수는 사실 10진수입니다. 10진수. 그게 10진수의 개념이 사실은 이 10진수라는 이 말 자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이라는 건 열이죠. 10개. 그다음 나아갈 진인데 이게 자릿수가 하나 올라간다는 겁니다. 수는 숫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수는 아라비아 숫자죠. 아라비아 그 문자 형태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0, 1, 2 이렇게 올라가죠. 3, 4, 5, 6, 7, 8, 9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10이 되면 1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는 없죠. 10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는 없기 때문에 10이 되는 순간 10개가 되는 순간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서 이렇게 10이라는 표현 1과 0을 이용해서 10이라는 수를 두 개를 이용해서 아라비아 숫자 두 개를 이용해서 10이라는 10개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11, 12 쭉 올라가다가 자릿수가 언제 또 올라갑니까? 19 다음에 10이라는 숫자가 또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면 0부터 9까지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해야 되니까 자릿수를 올려가지고 자 자릿수를 하나 올려서 20 이렇게 하죠. 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99까지 올라갔습니다. 99에서 올라갔을 때 뒤에 있는 9가 한 자리 올라가면 앞에로 올라가고 앞에도 9니까 한 자리 또 올라가죠. 그러면 자릿수가 2개에서 3개로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10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이해하시면 8진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8진수는 뭡니까? 8이 되면 자릿수를 올리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0, 1, 2, 3 하고 따따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8 되기 전까지 7까지 올라가고 8이 되면 자릿수가 나아간다. 나아갈 진이니까요. 그러면 나아가니까 8이라는 숫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10으로 10이 결국에는 10진수로는 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 하다가 12 하다가 쭉쭉쭉 올라가고 17까지 올라가고 8이라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릿수를 올려야겠죠. 그러면 20이 되고요. 따따따따 되고 그 다음에 77까지 올라갑니다. 77에서 한 자리 더 올리면 100이 됩니다. 예. 그래서 8진수 100은 10진수 100가 틀리죠. 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2진수입니다. 그러면 2가 되면 올라가겠다. 그러면 0, 1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0, 1. 그 다음에는 뭡니까? 2가 없으니까요. 1, 2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 1, 2 따따따 올라가다가 1, 2가 없죠. 10 다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1, 2 다음 10이 되죠. 그 다음 수는 1,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가 없으니까요. 뒷자리 올리고 되니까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1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쭉 올라가다가 1000이라는 숫자가 있다 했을 때, 자, 111이라는 숫자가 되면 다시 뒤에서 한 자리가 올라가면 자릿수 올림 돼서 110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수를 이진수라고 합니다.
이제 컴퓨터에게는 가장 익숙한 숫자죠. 컴퓨터는 왜냐하면 온오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는 가장 이진수가 가장 칭수가 어는데 사람한테는 오히려 8진수가 10진수가 제일 익숙하기 때문에 10진수와 이진수 사이에는 많은 길이가 있죠. 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하려면 이진수로 바꿔서 이렇게 연산이 돼야 됩니다. 자, 16진수가 있는데요. 자, 16진수는 16이 되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0, 1, 2, 3 따다다 하고 이제 9까지 올라가고요. 자, 16이 되면 올라가는데 이 10, 11, 12, 13이라는 아라비 숫자가 없죠.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보니까 16진수를 어떻게든 좀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문자, 가장 익숙한 영문자에서 좀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자 A가 16진수에서는 10을 나타내고요. B, 영문자 B가 16진수에서는 뭡니까? 11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C, D, E, F까지 옵니다. F가 15입니다. 15를 나타내는 아라비 숫자 없으니까 영문자를 갖다 쓴 겁니다. 그 다음에 F 다음에는 16이 없어요. 일단 자릿수 이동을 해야겠죠. 그럼 올립니다. 10. 이게 바로, 10이 바로 10진수로는 16이 되는 거죠. 결국은. 예. 이런 개념들을 쭉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다 올라가고 1F까지 올라가겠죠. 1F까지 올라가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릿수 하나가 더 올라가니까 100으로 되겠죠. 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처음 듣고는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제 영상을 계속 한번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아, 이렇게 자릿수를 올려서 표현하는구나 하게 됩니다. 사람이 쓸 때는 10진수만 갖고 충분히 뭐 먹고 사는데 큰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진수 기반입니다. 이진수하고 가장 좀 익숙한 수. 이진수는 컴퓨터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수죠. 그런데 이진수는 조금만 수가 많아져도 자릿수가 엄청 커져 버려요. 그러겠죠? 2만 되면 바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수, 10진수하고 가장 가까운 큰 수는 8진수도 있지만 16진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진수에는 좀 작은 수도 엄청 자릿수가 커져 버리기 때문에 표현하기도 힘들고 또 쓰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진수와 가장 유사한 덩어리를 갖고 있는 게 16진수니까 사람은 16진수를 가져다가 쓰다가 컴퓨터한테 이진수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진수는 16진수는 2의 배수이기 때문에 2의 배수는 4, 4의 2배수는 또 8, 8의 2배수는 16입니다. 결국은 16하고 8하고 4는 잘 안 쓰고 2 진수 이런 개념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진수하고 가장 유사한 덩어리가 이쪽 있기 때문에 이진수를 바로 표현하기보다는 16진수로 가져다가 표현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로 이진수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이제 이진수하고 그 16진수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2의 배수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개념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자, 8진수를 출력한다는 것은 프린트 F 문장을 이용을 또 하게 되는데 퍼센트 %5라는 옥터라는 거에 옥탈이 8진수라는 그 영문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용해서 알파벳 O를 이용해서 퍼센트 %5를 이용해서 10진수를 16진수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답안을 보고 한번 보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스캐너. 자, 여기서 받을 때는 10진수로 받습니다. 10진수로 받아서 표현은 뭡니까? 옥탈 해가지고 여기 퍼센트 %5로 하면 10진수를 8진수 형태로 출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자, 10진수로 10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10은 10진수로 10은 8진수로는 12죠. 왜냐하면 8 돼서 성장의 자릿수 늘어갔기 때문에 그 수로부터 2개 더, 8에서부터 2개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릿수, 8에서 자릿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뒤에 2개 붙었으니까 12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8진수는 사실 전산을 저도 하지만 8진수는 잘 안 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예제로, 퍼센트 %5라는 걸 이용해서 8진수를 표현할 수 있구나. 예, 중요한 것은 이진수나 16진수가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 17번에서 16진수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제 17번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예제 17번은 10진수 하나를 입력받고 16진수로 표현해보자.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17번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 100에 17번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뭘 하자? 10진수로 입력받고 16진수로 출력해보자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X라는 것을 헥사데시멀이 16진수거든요. 그래서 H를 쓰지 않고 X를 좀 갖다 썼습니다. %X를 쓰면 10진수를 16진수로 표현하는 출력 문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 입력을 받기 때문에 스캐너를 추가를 좀 임포트 해주고요. 자, 스캐너는 그대로 갖다 쓰면서 넥스트 인트로 10진수 하나 받고, 여기서는 받은 건 10진수죠. 10진수를 표현할 때는 X를 이용해서 16진수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 15를 한번 16진수로 표현하면 뭐가 나오나요? 이전 예제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F라는 문자가 나오겠죠. 자, 되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그러면 10이라는 애를 출력하면 A라는 문자가 나오죠. 왜냐면 10을 A라는 문자로 좀 표현하자. 우리가 전 예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고요. 자, 예제에서처럼 255는 FF가 됩니다. FF라는 문자가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16진수이기 때문에 자릿수가 이렇게 작아지죠. 많은 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진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진수하고 16진수하고 금방 변환이 되거든요. 16진수를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2진수로 변경이 쉬워요. 그래서 자, 16진수와 어떻게 2진수가 혼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0진수도 좀 위에다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10진수로 0은 어차피 다 0이니까 1부터 표현해 볼게요. 1, 2, 3, 4 쭉쭉쭉 가고 자, 10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16 자, 여기까지 표현을 해보고요. 자, 16진수로 여기를 표현해 보면 1, 2, 3, 4 쭉쭉쭉 가고요. 그 다음에 10진수는 10이라는 아랍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자릿수가 올라갔죠. 10이 돼서 자릿수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16진수는 A라는 문자로 대신한다 그랬죠. B라는 문자, C, D, E, F라는 수로 대변했고, 16이 되니까 비로소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자릿수가 하나 증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진수를 보겠습니다. 1, 0이 1이죠. 그 다음 2는 없기 때문에 10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 10, 11. 자, 그 다음에 100. 100이 이제 4에 속하는 애가 되겠습니다. 자, 쭉 올라가다가 자, A라는 애는 뭐냐면 1010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계산 계속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뭡니까? 1011이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FF는 1111이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 나옵니다. 다음에 16이 될 때 비로소 10000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뭐냐면 16진수에서는 이 정도를 좀 이렇게 숙달을 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10은 A라는 문자, 11은 B, 12는 C라는 문자, D, E, F, 15는 F고 16돼서 10으로 다시 올라간다. 이 개념을 조금 숙지해 놓으시면 진수 개념에서는 특별하게 어려운 것을 많이 못 느껴요. 자, 그 다음에 이 16진수를 2진수로 치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A라는 10을 나타내는 A라는 문자는 1010입니다. 그래서 좀 외우기 쉬워요. 이 정도는 좀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근데 좀 비슷하죠. 10이 두 개예요. 1010. 여기도 10이잖아요. 1010. 뭐 그렇게 생각해서 된 건 아닌데
하여튼 외우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1010이면 이거는 1010은 10이다. 그 다음에 16진수로는 A다. 이 정도만 외워 놓으시면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는 좀 생략해 버리고요. 요런 거는 나중에 이걸 알면 하나씩 더 외우면 어차피 아니까. 그 다음에 외워 놓으면 좋은 게 F는 2진수로 111이다. 이렇게 외워 놓으면 좋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하고 1010, 1111, 15, F 이 정도만 좀 알아놓으면 되게 나중에 진법 계산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그러면 16진수하고 여기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편안하기가 쉽습니다. 예, 되게 쉬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암기해 놓으면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친숙한 거는 10진수고 기계한테 친숙한 건 2진수인데 타입을 본 겁니다. 2진수는 너무 자릿수가 크니까 우리는 16진수, 10하고 제일 가까운 그 16진수를 덩어리로 가지고 다니다가 2진수로 변경해서 사용한다.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진수를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진법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와 좀 이렇게 저희가 살펴볼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예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18번 예제로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제 18번으로 찾아왔습니다. 18번 클래스를 일단 좀 만들고요. 설명을 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예제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문제 18번은 난이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이라는 건 중급 정도 되는데요.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처음 배웠을 때는 어려움을 느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답안을 보고 한번 익히신 후에 넘어가라고 했죠. 패스. 네. 너무 어려운 거는 제가 이제 중이라고 해놓은 거는 제가 실제로 수강생에게 문제를 풀어보게 한 후에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많이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워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제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런 거는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영문자 한 개를 입력받아서 아스키 코드라는 애가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 생소하죠? 아스키 코드라는 이 16진수 값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입니다. 자, 아스키 코드라는 게 뭔가 제가 보면은 자, 블로그를 보면은 아스키 코드 표입니다. 네. 자, 컴퓨터를 만들 때 컴퓨터는 누가 만들었죠?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다 이 코드들이 보면은 그 키보드 자판의 어떤 그 제어 문자 같은 거라든지 숫자 0부터 9까지 아라비아 숫자나 영문자, 영대문자, 영소문자를 표현할 수 있도록 코드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DEC는 10진수고요. 10진수 0부터 시작해서 127개까지 수고요. 그 다음에 헥스 이거는 16진수입니다. OCT 이거는 뭘까요? 8진수입니다. 8진수는 잘 안 쓰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진수를 가장 이해하기 쉬우니까 10진수 0부터 255까지의 값을 매겨놨는데 어떤 문자열이냐면 이게 대부분 다 보면은 안 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꼭 다 쓰는 건 아니고 안 쓰는 거가 있고, 여러분 키보드 자판을 보면 101키, 103키죠. 여러분 키보드 자판을 보면 이게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0부터 9까지의 숫자 입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영대문자, 영소문자. 한글은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만들 때 한글, 또 중국어, 또 아랍어 그런 거, 일본어 그런 거 고려해서 만들지 않았겠죠. 자기 나라에서 쓸 거니까 영문자하고 키보드 안에 들어가는 문자만 고려해서 이 128개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요. 128개의 그 키보드 문자열을 또 제어하는 문자를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느낌표라든지 그 우물정자, 달러, 퍼센트 이런 거는 키보드에 있죠. 키보드에 없는 문자도 있습니다.
키보드에 없는 특수한 제어 문자들 같은 것도 정의를 해놨는데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지금 거의 안 사용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딜리트도 있고 한 거 보니까요. 이렇게 문자를 숫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키보드로 여러분이 입력하면은 이 키보드 여러분이 대문자 A를 입력했으면 이 컴퓨터는 A라는 문자를 잘 모릅니다. 숫자만 알고요. 숫자 중에서도 뭘만 알아요? 이진수만 알죠. 일단은 10진수로 해놓고 8진수, 16진수, 8진수로 가고 8진수에서 이진수로 또 넘어가겠죠. 이진수는 여기 표기가 없는데요. 이진수로 넘어가서 결국은 이진수가 컴퓨터에 인지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해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그 키보드 문자, 영문자나 숫자 같은 거 입력하면 이 코드표에 의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숫자를 이런 문자를 결국엔 숫자를 이해하고요. 한글은 완성형을 저희가 쓰게 되는데 그 유니코드라든지 완성형 코드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도 다 코드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아시키 코드표에는 없고 유니코드 코드표나 완성형 한글 코드표에 나와서 한글이나 또 특수한 어떤 그런 문자들은 또 애국어 같은 거는 그런 코드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일단 코드표, 영문자, 키보드 문자열에 대한 코드표가 있다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들어가 보면은, 자, 그 설명을 보면은, 입력은 영문자 한 개가 입력이 됩니다. 출력은 이 입력받은 문자, 한글은 안 되겠죠. 한글은 안 되고, 일단 입력받은 문자, 숫자가 됐든 영문자가 됐든, 그 ASCII 코드표를 10진수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아까 봤던 코드표.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문자 A를 입력했다면 몇이 나와야 돼요? 10진수로는 97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영대문자 A를 입력했으면 그 10진수로 65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65를 다시 이렇게 코드표로 바꿔보면 A라는 문자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61을 97이죠. 97을 코드표로 ASCII 코드표로 변환시키면 A라는 문자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표를 이용해서 좀 프로그램을 해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입력 예시는 이렇게 A라는 대문자 A죠. 대문자 A를 찾아봅니다. 대문자 A는 몇 시대죠? 65죠. 65니까 이렇게 65 코드표가 위에서 출력이 된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력 예시는 대문자 A가 되겠고 출력 예시는 65라는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또 스캐너를 우리가 이용할 거고요. 임포트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력 받을 때는 그 영문자를 하나 입력을 받죠. 그래서 영문자 입력을 받는데, 자, 우리가 스캐너 쪽에서는 이건 문자 열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 하나만 입력받는 그 스캐너 입력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넥스트나 넥스트 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자 열을 입력받게 됩니다. 자, 문자 열을 그 문자 하나로 차렉터라는 문자 하나로 변경시키려면 차엣이라고 합니다. 문자 열은 0, 1, 2라는 문자열이 들어왔다 생각하면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차엣은 0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0, 1, 2라고 들어왔다면 첫 번째 것만 가져다가 문자로 변경을 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렉터형의 C형 변수를 하나 가져올 수가 있고요. 문자 열에서 맨 첫 번째만.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차렉터형을 인트형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차렉터형은 인트형으로 바꾼다는 게 형변환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차렉터형에서 인트형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입문을 통해서 이렇게 값이 전달되면서 차렉터형이 인트형으로 바뀐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캐스팅을 해도 됩니다. 캐스팅은 그 형변환인데요. 인트형으로 이렇게 형변환을 해서 또 간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면이 있겠습니다. 자동으로 원래 가는데, 그러니까 원리는 뭐냐면 차렉터형도 내부적으로는 결국은 숫자입니다. 컴퓨터의 모든 메모리, 그리고 스트링도 사실은 스트링형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숫자예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것은 문자든 숫자든
또 심지어 이미지든 문자열이든 그 동영상이든 모든 데이터는 다 숫자로 그 다음에 결국은 내려가서 이진수로 데이터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여줄 때는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 사람이 인지하기 쉬운 숫자, 문자열, 이미지, 그 다음에 동영상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65 했죠? 65를 입력하면, 아이고, 여기서 인테이블이면 안 되네요. 아니죠.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력받는 거는 문자죠. 그래서 대문자 A를 입력하면 65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문자표를 봅니다. 대문자 A를 입력하면, 65가 나오죠. 오케이. 됐고요. 소문자 A를 입력하면 몇이 나와야 되죠? 여기 표에 의하면 97이 나오면 되겠네요. 자, 97이 나오는 거 볼게요. 97이 나왔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숫자죠.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0을 한번 입력하면, 아스키 코드표에 의해서는 이게 48이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면 48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차례형과 정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아스키 코드표를 철저하게 이용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겠는데, 이런 컨셉을 잘 이해 못하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어,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는 거는 키보드 문자는 결국 숫자로 표현되어 있고 저장되어지고 숫자는 다시 다른 형태로 문자열이나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큰 어떤 형태의 사람이 인지하는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숫자로, 숫자를 문자로 바꿔보는 코드표에서 바꿔보는 예제를 해봤습니다. 좀 개념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을 해보고 연차가 쌓이면 결국에는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하시고 다음에 다시 오고 다음에 또 오시면 그때는 또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자, 19번 예제에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파이팅 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번 예제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 클래스에서 19번 문제 EX100에 언더바 19 하시고 published to domain 항상 체크하시고 가겠습니다. 자, 18번 예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19번 예제는 좀 쉬울 수 있습니다. 18번 건너가기 때문에. 자, 문제를 보면은 아까 전에는 문자 하나를 입력하니까 숫자, 아스키 코드표죠, 이것도. 코드표를 이용해서 문자를 입력하면 숫자로 바꿨는데, 숫자를 입력하면 문자로 바꾸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렇게 입력 예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숫자. 65는 아까 대문자 A의 코드표를 보면 65였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출력 예시는 대문자 A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패턴을 조금 바꿔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입력은 필요 없죠. 입력이 필요 있나요? 네, 입력이 필요 있죠. 네,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이때는 저희는 아까는 문자 하나를 입력받았습니다. 문자를 입력받고 문자 하나로 변경해서 결국에는 문자 하나를 입력받는 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숫자를 입력받기 때문에 넥스트 라인이 아니라 넥스트 인트로 숫자를 하나 입력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차형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스키 코드표에 의해서 이 숫자에 해당하는 문자 하나가 할당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글이나 특수문자, 중국어라든지 그런 특수문자는 또 다른 코드표가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표는 철저히 키보드에 있는 영문자, 숫자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고 65를 입력합니다. 코드표에 의해서 대문자 A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스키 코드표를 철저하게 저희가 의지해야 됩니다. 65라는 10진수가 있으면 A라는 문자가 출력되는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알파벳 S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알파벳 S는 83이라고 되어 있죠. 83을 입력하면 대문자 S가 차례터로 꽂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3이죠. 그러면 대문자 S가 자, 코드표에서 차례대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SCII 코드표를 이용해서 숫자와 문자와 숫자를 영문자, 키보드 문자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번 예제, 전번 예제 18번이 어려웠기 때문에 19번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20번 예제 풀어보시고 프리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제 20번으로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어렵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클래스 만들고 준비를 좀 해놓겠습니다. Publish Date Void Main 체크. 그 다음에 예제 별개 20번 되겠고요. 자, 여기 문제를 좀 보면은 정수 3개를 입력받자. 그 다음에 합과 평균을 출력하자 그랬습니다. 정수 A를 입력받고 B를 더하고 C를 더하면 되겠죠. 산술연산입니다. 더하기 3개 더하면 합이 되겠죠. 자, 평균은 뭡니까? 세 합을 개수만큼 C 넣으면 나누기 3 이렇게 하면은 평균이 나오겠죠.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산술연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자 그랬었는데 요거는 한번 다른 주제니까 이거는 일단은 합과 평균을 먼저 출력하고 반올림하는 거는 한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자 3개를 입력받죠. 그 다음에 출력은 합과 평균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 3개를 입력받아 합과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자 말입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러면 3개를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스캐너 문장을 써야겠죠. 키보드 입력입니다.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캐너문을 이용해서 3개를 입력받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문자 입력해 주세요. 넥스트. 여기는 셔터네요. 인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셔터는 인트보다는 작은 정수를 말하죠. 자릿수가 작은 정수인데요. 자, 셔터로 해도 되고 인트로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제가 인트로 그냥 바꿔 놓겠습니다. 셔터보다는 인트 그냥 요즘 현대식 언어는 셔터 잘 안 쓰거든요. 인트 쓰니까 인트 예제를 인트로 좀 바꿔 놓겠습니다. 셔터를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셔터를 좀 썼습니다. 왜냐면 메모리가 작기 때문에. 근데 요즘 컴퓨터 워낙 널널하죠. 메모리가 널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트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인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수를 더합니다. 더한 거는 합이라는 거고요. 합이라는 거를 변수 하나 더 설정을 해서 썸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합을 넣어놓고요. 자, 그러면 썸을 출력하면 총합으로 출력하면 되고, 이것도 못하네요. 여기는 평균이죠. 평균. 자, 이것도 블로그를 수정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합을 연산을 하는데요. 자, 일단은 결과를 보고 설명할게요. 자, 세 개는 어떻게 뭔가요? 1, 2, 3인가요? 네. 1, 2, 3을 차례대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 커서 옮겨서 2 커서 옮긴 다음에 3. 그러면 세 수의 총합은 6이죠. 맞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입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에 6인데 이거를 3으로 또 나눈다. 그 숫자 개수만큼 나눈다 생각해 보세요. 3으로 나누면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되겠죠. 2.0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자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세 수는 정수형입니다. 정수형. 정수형 3개죠. 그러면 이 자체는 지금 정수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수형, 인트형이고요. 그 다음 나누는 3도 이것도 정수형이죠. 인트 나누기 인트입니다. 예, 정수형이죠. 하지만 어떤 수를 정수로 나눴다고 하면 이게 소수가 발생할 수 있겠죠. 소수. 그죠? 10을 3으로 나눈다 하면 3.333 되잖아요. 나눠 떨어지지 않죠. 예, 예. 소수점이 생깁니다. 소수점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해요? 소수점이 생기면 어떤 수의 소수점이 생기면 점 밑에 요거 저장해야 되잖아요. 정수는 소수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수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연산을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나머지 연산은 두 수, 앞의 수를 그 플로트로 바꾸든지
뒤에 수를 또는 플로트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플로트형으로 만들어서 해줘야지 정확하게 결과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6이니까 2로 나눠 떨어지니까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플로트로 변화를 하지 않고 하면 소수점이 날아가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3, 또 4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합이 10이 되고 또 3으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 3.333이 나올 텐데요. 그 수를 D 소수점이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하나의 어떤 규칙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자주 하다 보면 감으로 익히게 되는데 처음 프로그래밍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예. 정수 나누기 정수 연산은 인트형이 됩니다. 그럼 인트형이 되니까 인트형은 결국에는 뭐예요?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그 소수점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3.333이 돼야 되는데 0.333 이 데이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부정확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플로트를 하나 만들고 인트를 하면 이 연산의 결과값은 플로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큰 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더블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플로트보다 더 큰 범위의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게 더블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수의 범위를 따라가기 때문에 더블이 됩니다. 이런 패턴을 가집니다. 더하기하고 빼기는 상관없는데, 왜냐면 딱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누어지하고 나머지 연산은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죠. 곱하기는 정수끼리 곱한다 해서 소수가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나머지 연산에 한해서는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는 소수점 보호하기 위해서 실수로 만들어줘야 되고, 실수로 하려면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트와 인트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는 플로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플로트로 바꿔준다면 결국엔 플로트형이 되면서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 그다음 4라고 했을 때 3.333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3333은 결국에는 그 나누기 그 무한 소수잖아요. 사실은 나누어 떨어질 수 없는 수죠. 10을 3으로 나누면 무한히 소수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용량이 한계가 있죠. 예, 지구 끝까지 다 모든 수를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개념까지 밑에까지만 다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충분히 많은 그 소수점짜리 수까지만 표현 가지고 있고 출력은 이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 밑으로 더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가지고 있긴 더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만 이렇게 할 뿐이고요. 근데 영원히 모든 숫자를 다 가질 수는 없죠. 그런 컴퓨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수를 다 담을 수 있는 숫자는 없죠. 그 메모리는 없습니다. 컴퓨터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자릿수까지만 한 10자리 정도까지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잘 쌓여버립니다. 왜냐면 근사치이기 때문에 근사치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컴퓨터 용량이 뭐 우주 무한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다가 절사를 해버립니다. 근사치로. 그래서 이렇게 근사치로 저장해도 충분히 연산을 할 수 있나? 실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사에 가서 화성까지의 궤도를 계산하지 않는 이상은 실생활에서 소수점 한 7, 8개까지만 잘 연산해도 결국 세무서에 가서도 원단위 절사잖아요. 예, 원단위로 막 1원, 2원, 2원, 여러분 1원, 2원, 3원 이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원단위 절사 10원짜리까지만 절사해버리고 나머지는 가져가세요. 그래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근사치를 많이 우리는 씁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예. 친구들끼리도 그냥 원단위로 절사해가지고 빌린 돈 갚고 해주지 않잖아요. 원단위 절사를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근사치를 많이 씁니다. 컴퓨터에서도 실생활에 큰 영향이 없는 한 근사치로 모든 데이터를 담지는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숫자까지만 한다는 거. 이런 게 또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20번까지 했군요. 예, 20번까지 이제 했던 거 개념들 잘 살펴보시면서 다음 21번에서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